요즘은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변모하고 있죠. 변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동식인 게 이제 다 거의 다 자동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와 함께 좀 재미난 흥미난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지금 키박스가 이제 키로다가 시동을 거는 그런 차의 키죠. 근데 이게 아마 요즘에는 스마트 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버튼 방식으로 실제 키는 호주머니에다 놓고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시동을 많이들 거는 걸로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키를 갖고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기사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키를 기사 식당에 이제 그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 키를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고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다시 그 사람한테 키를 받아서 이제 나오는 건데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를 받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제 차 키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수도 구멍 어디다가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서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스타나 이제 자주색 모양의 차였는데 키를 열 수도 없으니까 문이 이제 키로 다 잠그는 거니까 문을 여는 건 둘째치고 그래도 시동도 못 걸죠. 그래서 문은 열었습니다. 열쇠쟁이를 불러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기사 식당에서 사람을 불러서 문은 열었습니다. 문 여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 키박스 이제 그거를 키를 파내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방법이거든요. 딱 거기서 사무실까지 제가 택시를 타고 와서 다시 그 비치된 열쇠를 갖고 올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럼 키를 새로 파달라 열쇠쟁이한테 어차피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 키박스를 바꾸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돈도 많이 들죠. 근데 어떻든 간에 그날 키를 어떻게 해서 서너 시간의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그 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서 시동을 걸어서 온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에 영업을 할 때는 보통들 이제 영업부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드들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이제 허리춤에다가 제일 많이 차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는 키입니다. 키를 허리춤에다가 채우고 그거를 키를 많이 잊어버리는 성향이 많으니까 자동차 안에다가 다 키를 꼽아놓고 잘못해서 잠그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런 키들이. 그래서 허리춤에서 빼는 걸 잊어먹지 말라고 아예 허리에다가 이제 끈을 달아놓은 형태의 키 열쇠 고리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겨울이 되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 좀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의 이해인데 주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예전 차량들은 이제 키로다가 문을 열죠. 여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영하 한 10도나 15도 정도 떨어진 날씨에 그게 어른들이 그런 장난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키 넣는 곳에다가 주사기에 물을 넣어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얼어버리는 거죠. 얼어버리면 키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인지 몰라도 그 차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차량들의 이제 그 문을 여는 방식들이 아주 다양하게 바뀌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EF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문을 여는 방식이 예전 방식하고도 또 틀렸기 때문에 잡아 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합니다. 예전 차량들은 밑에서 위로 올려서 문을 당겨서 여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쭉 잡아 뗀다라는 생각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그것도 아마 일종의 이제 이런 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운전자들이 이제 느끼는 키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생긴 그런 차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키라는 게 사실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실제 있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벤츠입니다. 벤츠가 좀 예전에 오래된 S6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리모컨 키하고 일반 자동차 키가 같이 이제 있죠. 있는데 벤츠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조 키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리모컨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했어야 될 점이 뭐냐면 리모컨으로 잠그고 보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문을 열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벤츠의 특징이죠. 도난 방지가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느껴지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현대차들도 그런 기능이 비스무리하게 있었는데 현대차는 키로다가 문을 열고 리모컨 키로 이제 잠갔다 손치더라도 일반 키로다 열었을 때 그 핸들에다 키를 꽂고서 키박스에도 꽂고서 핸들을 한 3-4번 돌려주면 그게 락이 딱 풀려버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는 거죠. 현대차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허술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애착이 같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겁니다. 벤츠는 너무 완벽하니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키를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허술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벤츠는 리모컨으로 잠갔을 때 보조키로는 절대 시동을 걸 수 없다라는 그게 장점이지만 굉장히 불편한 걸로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벤츠 정도 타려면은 일반 공영주차장에다 차를 댈 생각에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차장이 따로 있는 사람들한테 사는 게 벤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시면 흥미로운 얘기일 수도 있죠. 흥미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발전사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봤습니다.